그날 녹음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억짜리 집이에요. 어머님만 사인하면 끝이에요. 남편은 제가 조종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종? 제 아들을 조종한다고요? 아들 재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엄마를.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매일 걸려오던 안부 전화. 건강 걱정한다며 데려간 그 모임. 다 계획이었다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바느질로 40년을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웠죠. 한 땀 한 땀 모아서 이 집 샀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 제 인생 전부였어요. 아들 재호는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치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한 일 있어도 참기만 하고, 재호야, 내 생각도 좀 말해. 엄마 괜찮아. 그냥 넘어가. 그런 애였어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 서희 말이면 꼼짝을 못했어요. 재호가 그랬어요. 엄마, 서희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처음엔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죠. 근데 말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귀하의 집 정보를 누군가 조회했습니다. 뭔 소린지 몰라서 그냥 지웠죠. 그날 오후 며느리 서희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 그냥 생각나서 끓여왔어요. 국 한 그릇 먹으면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보네. 그 뒤로 서희가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더니 이틀에 한 번 그러더니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무릎은 좀 어때요? 정말이지 고마웠어요.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해오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도 끓여왔어요. 어머니 드시는 거 보면 제가 기분 좋아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정말로요. 근데 도대체 왜였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서희가 종이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니? 건강 모임이래요.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운동도 하고 검진도 무료래요. 무료? 네, 완전 공짜예요. 제 친구 시어머님이 다니시는데 진짜 좋대요. 서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어머니, 요즘 혼자 집에만 계시잖아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재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서희 말대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아들까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서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주 수요일, 서희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복지회관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웃고 계시더라고요. 앞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가족. 그 말에 옆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혈압 재주고 혈당 재주고 달달한 음료수도 줬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비타민 음료예요. 건강에 좋아요. 종이를 나눠줬어요. 이름 쓰고 나이 쓰고 마지막 장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잘 챙겨주나요? 돈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정말이지 이상했어요. 건강 모임인데 왜 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기 많잖아요. 미리 알아둬야 안전하대요. 그렇구나. 그럼 좋은 거네요. 빈칸을 채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 서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좋으셨죠? 다음 주도 가요. 응, 좋았어.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쯤 다녔을 때 개별 상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건강은 챙기시는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통장에 넣어뒀어요. 자녀분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녀분한테 맡겨두는 게 안전해요. 맡긴다? 뭘 맡겨요? 통장이요. 나중에 어르신이 판단 못하시면 자녀분이 대신 하는 거죠. 판단 못한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집에 와서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판단 못하면 자녀가 대신한다. 다음 날 아침, 약국에 약 타러 갔어요. 약사 하늘이가 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건강 모임 다녀. 건강 모임이요? 어디요?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 행복마을인가 뭔가. 하늘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 거기요. 왜? 알아? 하늘이가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그런 모임들 조심하셔야 해요. 왜? 아니, 그냥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무료 모임 중에 이상한 데도 있다더라고요. 이상한데? 하늘이가 살짝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냥 서류 같은 거 주면 꼭 읽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무슨 서류? 아니, 혹시나 해서요. 요즘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가 웃었어요. 할머니는 워낙 똑똑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조언 같았어요. 근데 말이죠.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조심하라고? 설마 그런 거 일리가 없을 거야. 보름쯤 지났을 때 재혼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니까 서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어머니, 잠깐만 보세요. 이게 뭐니? 요양원 예약하는 거예요. 내가 요양원을 왜 가? 서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편하대요.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서희 말이 맞아. 나중을 위해서. 서희가 종이를 넘겼어요. 여기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하늘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꼭 읽어보세요. 정말이지 불안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볼게. 서희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니,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아니야, 나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 끼고 제대로 읽어볼게. 어머니, 오늘 해요. 접수 기간 지나가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하고. 서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재호가 말렸습니다. 서희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서희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집에 왔는데요. 밤에 재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류 가져갔어? 내일 내가 가서 같이 읽어볼까? 재호야, 너 읽어봤어? 대충. 서희가 설명해줬어. 서희가 설명했다고요.
직접 읽어본 게 아니라. 재호야, 너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 엄마, 서희가 이상한 거 줄 리 없어.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돋보기 끼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요양원 어쩌고, 보호자 어쩌고. 그런데 보호자는 입소자의 집을 팔 수 있다. 보호자는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다. 뭐라고요?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정말이지, 이게 맞습니까? 집을 판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죠. 요양원 서류 조심. 화면에 빨간 글씨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재산 노리는 서류주의. 위임장 사기 조심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하늘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임들 조심하세요. 서류 꼭 읽어보세요.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날 서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서류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 그럼 오늘 법무사 선생님 오시는데 같이 정리해요. 서희야, 거기 이상한 말이 있던데. 뭐가요? 집을 판다는 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형식이에요. 무슨 형식?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다고요? 이 집에서 힘든 건 누구입니까? 탁!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희가 울고 있어. 뭐? 엄마가 의심한다고. 엄마, 서희는 진짜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당할 줄이야. 재호야, 너 그 서류 제대로 읽어봤니? 엄마, 서희가 설명해줬어. 괜찮은 거래. 내가 직접 읽어보라고. 엄마, 나 서희 말 믿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희가 법무사를 데리고 왔어요. 재호도 같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어르신, 이건 안전장치예요.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하는 거죠. 무슨 상황? 치매 같은 거요. 나 멀쩡한데? 지금은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게. 서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버리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이지, 이게 현실입니까? 안 해. 엄마, 나 컨디션 안 좋아. 다음에. 서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오늘 안 하시면 접수 못 해요. 그럼 말고. 어머니. 재호가 서희를 말렸습니다. 서희야, 오늘은 그만하자. 다들 나갔어요. 근데 말이죠.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오빠, 왜 말렸어요? 서희야, 엄마가 싫다는데. 오빠가 제대로 설득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괜찮은 거라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설득. 아들을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용해서 감언이설로 날 설득하려 했던 겁니까? 그날 밤, 재호는 혼자 서류를 읽었답니다. 서희가 샤워하는 동안 처음으로 직접 한 줄 한 줄. 이게 뭐야? 집을 팔 수 있다. 통장을 비울 수 있다.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 서희가 설명한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뒀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켰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며느리 몰래 녹음을 했어요. 서희가 건강 모임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거. 어머님 설득하는 중이에요. 곧 사인 받을게요.
서희가 법무사랑 통화하는 거 집 10억이 넘어요. 근데 왜 내 몫이 7억밖에 안 돼요? 서류도 다 갖다 바치는데. 서희 친구랑 통화하는 거. 시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게 뭐가 나빠? 일주일 동안 녹음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한테 올 결심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날 재호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재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됐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미안해.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나. 재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희가 엄마 집을 노렸어. 뭐? 그 서류 사인하면 집도 통장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 재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녹음했어. 일주일 동안 녹음을 틀었어요. 10억이 넘는 짜 집이에요. 거의 다 넘어왔어요.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수수료 많이 가져가는 만큼 신속하게 작업해 주세요. 남편은 허수아비니까 제가 조종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이지. 제 아들을 조종한다고요? 엄마, 나 처음엔 몰랐어. 서희가 좋은 거라고 해서. 재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서류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었어. 나 엄마를. 재호가 목 놓아 울었어요. 서희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엄마에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서희 말만 듣고 너무 바보같이 한심하게 7개나 됐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신고할 거야. 경찰한테. 재호야, 그럼 서희는? 엄마, 서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해.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약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재호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응? 서희랑 못 살아. 엄마를 이렇게 속인 사람이랑. 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제대로. 일주일 후, 재호가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건강 모임이 조사받았어요. 서희도 조사받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피해자가 18명이나 됐대요. 서희는 1년 전부터 계획했답니다. 건강 모임 사람들을 알게 되고 계획을 세운 거죠. 친절하게 굴기 시작한 것도, 미역국 끓여준 것도 다 계산이었대요. 정말이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재호는 서희랑 이혼했습니다. 서희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희가 재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대요. 오빠, 나 오빠 사랑했어. 근데 재호가 그랬답니다.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절대 속이지 않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요즘 일주일에 3번씩 와요. 말없이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가죠. 어제 재호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너무 한심하지? 아니야. 서희 말이면 꼼짝 못했잖아.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재호가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똑바로 살게. 진짜로. 저는 지금 경로당에서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요. 어르신들, 서류는 꼭 읽어보세요.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근데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요? 서류 받으면 읽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말 뒤에 차가운 속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제 아들처럼 마지막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지.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옵니다. 바늘에 실을 꿰며 생각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